마지막으로 박형준 후보에게 질문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부산 선거를 어려운 선거로 치러서는 안 됩니다. 부산에서 확실히 이기고 그 확실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에서 선거도 이겨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분이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지만 이번 선거에서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보장을 시민들에게 확신을 못 심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시정은 저는 종합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료로서 쭉 자기 능력을 키워온 거하고 아까 저보고 운동권 출신이라는데 저는 운동권으로서 직업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저는 기자를 했고요. 교수를 했고 또 YS 정부 시절에는 제가 세계화 정보와 같은 국가 비전을 밑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다른 여당의 후보처럼 운동을 하다가 바로 정치로 뛰어들어서 오직 정치만 한 사람하고 저를 조금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시민운동부터 국정까지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부산이라고 하는 종합행정을 이끌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역량을 키워왔다. 이런 말씀으로 좀 제 대답을 좀 가름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우리 이현주 후보께서는 그 메가시티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들고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메가시티 전략을 내놓고 광역권 경제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것이고요. 그런 어떤 것들이 사실은 그 뒤에 이어지지를 못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메가시티 가운데에서 금년에 지금 이미 추진단이 만들어져 갖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메가시티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결하고 싶은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교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메가시티다, 행정통합이다 숱하게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걸 행정통합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왜 우리가 이 메가시티니 또는 무슨 경제 공동체니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시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류고 그 물류를 예를 들면 버스 환승, 그다음에 철도, 그리고 지하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제가 주도권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중요하다.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도 부울경 통합안이 만들어져서 광역권 경제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약 50조 정도의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 예산의 일부를 써서 만든 게 지금 기장, 울산 그리고 이 창원까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광역 교통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 교통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시급한 것이 물 문제, 에너지 문제, 그리고 이 R&D와 관련된 협력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서 이제 행정 통합을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특별 경제자치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러한 부울경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추진을 할 수 있고 또 계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박성훈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부울경 경제 공동체 결국은 시너지를 얼마만큼 발휘하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느냐의 방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가 잘하는 분야가 있는 반면에 각각의 규제나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소재하는지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규제를 받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무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느슨한 형태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주도권을 거는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시민들이 지금 88%를 낙동강에서 물을 공급을 받고 있는데 이 낙동강 물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난강댐이나 합천댐 물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사실은 메가시티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현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경제부시장에 있으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 창녕군 또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경남과 함께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다양한 로드맵을 준비를 했었고요. 결국은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지난했습니다. 저희가 경남 쪽에 창녕이나 이런 지역에 드릴 수 있는 그 재원이나
구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확히 타결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양 지역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 저는 그게 물 문제를 포함해서 부산, 울산, 경남이 메가시티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런 이제 그 단계라고 메가시티로 나가는데 이 또 하나 이 전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자유구 그 구역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청도 지금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어떤 그 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잘 운영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부산이 더 절실한데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예. 이 물 문제도 앞에서 말씀드린 창녕이나 합천을 설득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결국은 부산이 얼마나 절박감을 가지고 지역 경남이나 인접 지역을 설득하느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더의 의지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문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이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곳으로 가려면 전기에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에너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침 네. 좋은 그 환경에 있는 것은 바로 원전을 네. 우리가 다양하게 갖고 있고 또 울산은 풍력을 지금 상당히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부울경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든다 그러면 그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신산업으로 바뀔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맞습니다.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에너지 융복합 산업단지를 부산과 울산이 협력해서 유치를 하고 각각의 본사를 나눠 가짐으로써 아마 새로운 그런 동남권 메가시티의 좋은 롤 모델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전 해체 산업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장이 되면 제가 바로 그 울산 경남지사하고 이 메가시티에 대해서 협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메가시티를 부산이 주도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주도권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어느 토론보다도 깊이 있고 품격 있는 토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